십수년간 흰수염에 적단 내 선원의 자리에만 머무르며 철저히 그 속내를 숨기다 자신이 원하는 열매가 배에 들어온 그날 밤 해적으로서는 절대 금기시되는 동료 살해라는 중범죄를 범하면서까지 시커먼 야망의 속내를 드러낸 남자 검은수염 마샬 디 티치. 정상전쟁이 종결된 지 2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 그는 흰수염의 부재로 공석이 된 바다의 왕제 즉 사왕이라는 자리에까지 군림하게 되었는데요. 세계관 내 최고의 큰 그림 장인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이 남자. 오늘 저 오리는 이러한 티치를 포함 그에 못지않은 듬직한 거인 단원으로 구성된 검은수염의 적단 전원의 근황 및 정보에 대해 보다 오리오리한 관점으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다들 빠져들 준비되셨나요? 꽤 에피소드 오브 BBP 지금 시작합니다. 오른손엔 어둠, 왼손엔 지진. 가히 무적극돼지 그 자체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그는 얼핏 판단하기 호전적이고도 무식하게 생긴 전형적인 해적 아저씨풍의 외모를 지닌 힘만 센 흠도 틈도 많은 캐릭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세계관 내에 이만큼이나 치밀하고도 교활한 캐릭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는 최고의 책략가 같은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샹크스의 눈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만한 실력을 가지고도 일개선원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듯 없는 듯 몇십 년을 버티며 살아온 그는 우연히도 자신이 그토록 찾던 열매가 4번대 동료에게 굴러들어온 것을 확인 후 가차없이 푹 그리고 다음 그렇게 도망치듯 나온 흰수염의 그늘에서 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의 왼팔 에이스를 산채로 해군에 넘겨 해적단 선장직 인물 중 역대 최단 시간 칠무회의 자리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까지 하니 야망을 위해 어떠한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비윤리적 요소를 배제하고 본 다음은 티치는 확실히 실력에 버금갈 만큼이나 뛰어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인물인 듯합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이야기 모두를 그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간 전개라고 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바나로섬 에피소드 중 밀짚 모자가 세계 정부를 상대로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다는 대활약 소식을 접하게 된 티치. 자신이 기획해둔 야망의 다음 스텝 칠무회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선 1억 베리즘의 목이 필시 필요했던 그는 루피를 타겟으로 워터7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계획엔 전혀 없던 복병 에이스를 만나 불가피한 전투를 치르게 되었으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전투는 검은수염의 계획에도 없는 큰 복병이었다. 에이스와의 전투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은 채 시작한 이 대립은 그에게도 하나의 큰 도박이었을 것이며 이 위기조차 못 넘긴 다음은 그것은 자신의 큰 야망 또한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기에 목숨을 걸고 운명의 사투를 펼쳐 지금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대목은 좀 더 오리오리한 관점의 재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십수년간 갈망하던 가장 이질적인 능력과 최강으로 평가받은 남자의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힘마저 손에 얻게 된 그가 작중에서 연출된 스스로 물러날 때를 인지해 샹크스 아카이누와의 대립 상황을 피하고자 한 건 패배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닌 당초 확실한 싸움이 아니면 승부를 걸지 않는 치밀한 구석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바라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태도라도 취할 준비가 된 티치. 같은 말로 그는 어쩌면 에이스와의 대립 순간마저도 계산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함은 갖가지 비책과 술수를 이용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전투를 받아들인 이 시점서 그는 확실히 에이스와의 대립을 결심하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무수히 계산적인 사고들을 거쳤을 테고 루피를 쓰러뜨리는 데에 비해 그 과정이 조금 더 불편할 뿐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를 통해 계획보다 빠른 목표의 성취 즉 흰수염의 능력 및 사왕의 타이틀까지 거머쥘 수도 있다라는데 적잖은 가능성을 두고 전투에 임했을 거라는 거. 이것이 그의 뛰어난 책략가적 면모에 대한 저 오리의 추측입니다. 확실히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꺼져가는 작은 불씨의 시작이 큰 전쟁으로 퍼져 그를 지키고자 달려든 대적 흰수염이 해군들로 하여금 여러 타격을 받아 한계에 달할 때쯤 거머쥔 실무의 타이틀로 임펠다운의 엘리트 죄수들만을 동료로 엄선하여 흰수염 앞에 등장해 그를 죽이고 능력을 취하는 어마어마한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이에 분노한 흰수염의 잔당들이 태세를 가다듬고 그들과의 공식적인 대전투신을 펼쳤지만 이제는 너무도 강력해진 그들이었기에 이 전투는 되려 현재의 검은수염을 사왕의 자리에 있게 한 결정적 계기로서 작용되었다 하니 돌이켜보면 흰수염은 큰 나무, 검은수염은 그의 기생의 끝에는 그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모든 양분을 빨아먹어 이젠 나무보다 가치가 커진 영양 만점의 버섯으로도 이 둘 간의 관계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서사시의 여정을 딛고 올라와 최근에야 공개된 원피스 925화 속 그의 근황 능력자 사냥을 이어가던 그의 앞에 전칠무의 모리아의 간부이자 모든 남자들이 선망하는 최강의 능력자 초인계 투명 열매의 압살롬이 등장하게 되고 죽임을 통해 이전된 그의 능력은 고스란히
동료 시류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적단의 새로운 능력자 탄생 알림과 함께 자연스레 노출된 그의 현상금이 무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2억 4760만 벨이 2018년 12월 기준 만화가 연재된 지 20년이나 지난 이래 작중 사상 초유의 현상금을 기록한 그는 작가가 언급한 1벨이 이꼬르 1엔의 환율을 적용하였을 때 그 가치가 무려 441만 원의 팝콘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 검은 수염 마샬 디 티치. 그는 단연코 루피가 가장 조심해야 할, 허나 현상금만 놓고 본다면 얼른 쓰러뜨려버려 그 금액의 일부를 구독자 우리가 전원 팝콘을 준비할 수 있게끔 희생되어 주길 간절히 기원하는 세계관 내 최고의 팝콘 뱅크입니다. 현상금 자체가 걸려있지 않던 때부터 함께 이제는 사왕의 간부로서 평가받는 이 10인의 큰 그림 간부들, 이미 선원 한 명 한 명의 악명이 극에 달해 있는 이 시점서 우린 디치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대 대장 챔피언 지저스 바제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열린 원피스를 보면 납득할 수 없거나 궁금한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조사 결과에서 저 우리는 검은 수염의 적단의 1번대 대장이 왜 바제스인지 의문이다라는 답이 데뷔모 원피스의 정체보다 높은 랭크에 위치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말았는데요. 그 충격적인 현장 속 장본인으로 대두된 이 비운의 바제스. 확실히 실력으로 그 번대수를 판가름하는 게 일반적인 다른 해적단에 비해 그에게 1번대씩이나 되는 큰 자리를 주었다는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2년 전을 기준으로 이미 밀짚모자 적단과의 대립이 확실시된 검은 수염의 적단과의 대립 구도에 있어 구태여 다진 남은 선의와 함께 조타수의 역할을 겸한 바 있는 50벨이 초파의 상대로서 언급될 정도로 바제스의 영향력은 상당히 미비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드레스로자 콜로세움에서 깜짝 재등장해 비로소 검은 수염의 오른팔다운 진면모를 보여주련. 그래요. 그럼에도 디치에 버금갈 만한 맷집과 함께 그를 향한 의리 하나만큼은 단연 최고이기에 언제고 성장의 진정 1번대에 걸맞는 남자가 될지 모를 그의 모습을 앞으로도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대 대장 비의 시류. 임펠다운의 전 간수장으로 나치 스타일의 제복을 입은 채 무서운 외관을 하고 있는 중년의 아저씨. 2년 전 기준 실력만큼은 마젤란과 호각을 다툴 정도였다고 하나 자신의 흥미를 위해 닥치는 대로 죄수를 죽이고 다니는 사이코패스적인 면모에 있어 이완코브는 그를 마젤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로서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죄수들을 학살했다는 이유로 간부 최초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어 있다. 마젤란 혼자로선 감당하기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지자 이례적인 교육 직책으로 해방의 혜택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부받은 명령인즉슨 간수장 시류는 뜬금없이 침입한 검은 수염 마샬 디 티치를 저지하라. 하지만 더 이상의 사륙을 즐기지 못할 시류에게 있어 자신이 임펠다운의 간수장으로 남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마주하게 된 티치에게서 자신과 같이 꼬여있는 어두운 면모를 발견한 시류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의 동료가 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한 지 2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925화를 통해 들린 그의 소식으로는 압살롬을 살해해 투명투명 열매의 능력을 손에 얻게 되었다 하는데요. 상대의 기척을 느끼는 견문색 패기가 정의된 지금 패기조차 다를 줄 모르는 사람들을 농락하는 데 활용하지 않는 이상 이 능력이 그리 좋은 능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비능력자 시절부터 마젤란과 호각을 다투던 그의 입에서 좋은 열매를 얻었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활용 및 각성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열매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게 저 우리의 추측. 비공식적인 그의 라이벌 조로는 전투 중에 언젠가 이런 말을 읊조린 바 있습니다. 기척이 아닌 더 선명한 마치 호흡. 상대의 기척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견문색의 패기와 그러한 기척 이상의 선명함이라고 강조된 호흡의 단계가 재조명되면서 투명투명 열매의 각성으로 자신의 기척마저 완전히 지우게 될 시류는 분명 조로의 검사 인생 중 단연 최대의 복병이 될 테고 그러한 시류를 꺾게 될 시점에서 조로는 비로소 자신의 꿈에 그리던 진정한 세계 제1의 검사로 거듭날지 모른다는 거. 이것이 투명투명 열매를 먹은 2번대 비의 시류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먹게 한 작가의 의도에 관한 저 우리의 추측입니다. 이로써 흰수염의 3번대 조즈의 능력인 다이아몬드 열매를 시류가 취하게 될 거다라는 건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허나 조금이라도 더 많고 좋은 열매를 통해 간부들의 능력치를 대폭 성장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는 이 검은 수염의 적단이기에 지난 시즌
그가 조지의 능력을 자신이 아닌 칼에 먹이게 될지 모른다 추측한 조우리는 아직까지 준비한 팝콘을 놓지 않은 바입니다. 번데 대장, 음월의 바노거. 등장과 함께 말도 안 되는 먼 거리에서 날아다니는 갈매기 3마리를 저격해 단번에 명중시킬 정도로 그 실력을 검증한 바 있는 그는 해적단의 저격수 담당으로서 대부분의 동료들이 망나니 같은 외모에 품이 없는 외관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존재 자체로 충분히 해적단의 카리스마를 도맡을 만한 매력적인 외모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죽은 갈매기를 진찰하던 중 사인을 총상이라 확신하는 초파를 보며 우연이겠지, 말도 안 되라는 이야기를 한 우소업. 이후 정상대전에서는 짧게나마 그의 아버지 야속과 오고 간의 대립신까지 연출되었고 하니 간접적으로나마 던져진 이 둘의 피할 수 없는 대립 복선 떡밥들에 있어 이후 연출될 0.01초를 앞다퉈 펼쳐질 그 짜릿한 저격 에피소드가 너무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4번대 대장 악저광 아발로 피사로. 임펠다운 레벨 6에서 컨택된 괴수 출신의 실력자로 탈옥수 중 유일하게 괴수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채 등장한 모습을 보여준 그는 이명인 악저광, 악한 정치를 한 왕이라는 뜻에 걸맞게 타락한 전 국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설이 돌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말 어미마다 뭐뭐냐, 뭐뭐냥을 붙이는 고양고양한 말투를 미뤄보아 동물계 고양고양 열매의 능력자는 아닐까 하는 말까지 들고 있다 하니 공개된 정보가 너무도 없어 여러 추측만 난무하고 있으니만큼 하루빨리 그의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길 간절히 기다리는 바입니다. 5번대의 대장 악마보안관 라피트. 검은 수매적단의 초기 멤버이자 항해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그는 첫 등장 당시 티치를 칠무의 자리에 올리고자 해군 고위층 간부 및 칠무의 3명이 모인 장소에 아무렇지 않게 잠입해 창문에 앉은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해 주었는데요. 오리오리한 탭댄스 후 거프, 생고쿠와 동기인 대참모 츠르 중장이 알아본 점을 토대로 그 진가를 검증받은 라피트. 2년 전 기준 에이스가 검은 수매적단 전체를 향해 날린 불주먹을 피한 실력에 관한 전정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장 바제스에게조차 티치를 선장이 아닌 제독으로 부를 것을 꾸짖 명하며 해적단원 중 단연 최고로 검은 수염을 향한 높은 충성심을 보인 그이기에 언제고 기묘한 이미지의 보좌관 포지션으로서 밀짚모자 해적단 앞에 등장해 검은 수염의 명령 및 메시지를 전할 그의 모습이 너무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6번대 대장 카타리나 데본. 임펠다운 레벨 6 죄수 출신으로서 세계 최악의 여제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검은 수염의 적단원 중 유일하게 공식적인 여자 간부로서 연출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리운 그녀의 또 다른 이명 초승달 헌터. 이 이명이 붙은 건 미녀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그녀의 악질적인 취미가 큰 이유라 하는데요. 925화를 통해 공개된 그녀의 추가적인 정보로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둔갑할 수 있는 환수종 구미호 열매의 능력자임이 밝혀졌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 간의 가상대립 기준 루피는 티치, 조르는 시류, 우소부는 오거를 상대하기 급급한 상황이라 함은 미녀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초승달 헌터 대본의 칼끝은 단연 해적단의 미모 담당 나미, 로빈을 향하게 될 터인데 기사도 정신으로 한 걸음에 날아올 상대가 미녀로 둔갑한 구미호 대본을 보며 한껏 해롱해롱거리다 당할 게 눈에 훤하고 하니 구원의 손길 하나 없이 온전히 사상 초유의 위기를 직면해야만 할 나미, 로빈의 앞날이 미리서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7번대 대장 거대 전함 울프. 일단 엄청 큽니다. 거돈 너무 큽니다. 너무. 온전히 공개된 그의 키는 무려 180m, 15층 아파트의 평균 높이를 약 40에서 45m로 가정했을 때 그는 적어도 아파트 60층에 버금갈 만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만큼이나 알고 싶어지는 대체 어떻게 이 정도 거구의 인물이 임펠다운에 들어갈 수나 있었을까 하는 미스테리한 의문을 작가는 하루빨리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8번대 대장 떼주가 바스코샷. 임펠다운 레벨 6 죄수 출신으로 이명인 대주에 걸맞게 진탕수를 벌컥이며 등장한 바 있는 그는 아무 연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이놈들 죽여도 돼? 라고 물어볼 만큼 그 잔인성과 실력이 상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짧게나마 연출된 샹크스 해적단과의 대립신에서 최고 간부 럭키루와의 대립 구도가 연출된 그는 고기돼지 벌세스, 술돼지의 포지션으로서 맞붙게 될 확률이 상당히 크고 하니 언제고 연출될지 모를 이 둘의 전투신이 너무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번대 대장 사신의 도큐큐. 검은 수매적단의 초기 멤버이자 선의의 역할을 도맡고 있는 그는 어찌 직책과는 정반대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몰골을 하고 다니는데요. 등장과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사과를 나눠주는 착한 약골짐으로 연출된 듯 했으나 문제는 그 사과 중 반이 어마어마한 위력의 폭탄이라는 사실. 선의 자격 논란에 이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악취미까지
다 죽어가는 모습의 사이코패스적 면모를 가진 그가 과연 어떠한 전투신을 아니 두 발로 걸어다닐 수나 있을지 너무도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 해군 대장직에 위치한 인물이자 현 검은 수염과 손을 잡았다 언급된 어마어마한 흑막의 남자 푸른꽁의 쿠잔. 어둠과 내통하고 있진 않겠지라는 스모커의 물음에 난 나라고 스모커 라는 대답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여전히 자신은 자신만의 정의를 관찰하고 있다 밝힌 그는 처음부터 세계 정부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어. 해군에 속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일은 있지. 소속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도 있어 등 도대체 여느 면에서 티치와 손을 잡았다 봐야 하는 건지 가늠할 수 없는 이야기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해이한 정의, 허나 약자들에겐 그저 듬직한 정의로 비춰질 모습만을 연출한 쿠잔. 그러한 그가 악의 상징인 검은 수염과 진심으로 손을 잡을 리 만무하니 과연 그는 어떠한 목적으로 티치와의 동맹을 결심하게 된 걸까요? 이에 이어질 긴 이야기는 꽤 에피소드 오브 아오키시 편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도 유명한 여객선으로 알려진 전설의 배 타이타닉. 부유층을 타겟으로 총 11층으로 구성된 이 조화 여객선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자그마한 빙산에 부딪힌 게 침몰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하는데요. 당시엔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별 영향력 없어 보이더니 자그마한 게 사실은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뿌리를 가진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검은 수염의 특단은 타이타닉의 층수와 같은 총 11명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창한 그들의 해적 인생에 아무도 예상치 못할 최대의 변수가 발생한 다음은 그것은 바로 마치 타이타닉을 침몰로 인도한 빙산의 일각, 즉 얼음의 쿠잔이 되진 않을까요? 이러한 떡밥 여부와는 상관없이 언제고 등장할지 모를 검은 수염의 작단 전원의 그 짜릿한 능력신 연출에 저 우리는 미리서 검은 수염을 준비한 바입니다. 우리의 뇌피셜 일기 에피소드 오브 BBP. 그들은 전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세상이 멸망할지언정 일도 상관이 없는, 허나 그럼에도 미워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매력들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관 내 최고의 사이코 볼매들입니다.